안녕하십니까. 엑셈의 성덕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빅데이터의 개념과 분석 사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빅데이터를 원유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정제해서 저희가 뭐 석유라든지 아스팔트 그리고 화학품, 의약품 뭐 이런 형태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실제 빅데이터 역시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이런 가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원유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다만 원유는 유한한 자원인데 비해서 빅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기관에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에서는 데이터가 규모가 큰 그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국가정보화 전략위원회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빅데이터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한마디로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양한 기관에서 빅데이터 정의를 뭐 크기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아니면 어떤 형태를 가지는 것들이 빅데이터다.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의 성격을 가지려면 이런 속성을 가져야 된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빅데이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 관점에서의 빅데이터, 하나는 기술 관점에서의 빅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의 이제 빅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뭐 3V, 4V 이런 형태의 것들의 속성을 갖는 것들은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제 뭐 규모라든지 속도, 그다음에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진 것들이 그런 속성을 갖는 것들이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데이터에 대한 가치 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포함해서 보통 4V를 빅데이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본다면 단순히 데이터에 대한 뭐 속성이라든지 특징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빅데이터들은 모아서 수집하고 저장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어떻게 내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활용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데이터의 특성보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추출해내는 이런 전 과정을 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규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규모를 가지고 빅데이터라는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를 본다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메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계정은 약 한 9억 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억 개의 계정에 지메일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약 한 15기가 정도를 용량으로 환산했을 때는 엄청난 용량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계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 텐데요. 한 2020년 정도는 35제타바이트 정도까지는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 규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들은 속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에 대한 이런 요소를 가지고 빅데이터의 데이터 관점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빅데이터를 돌려보신다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결과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웹 포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만들 때 즉각적으로 얼마나 빠른 피드백이 오느냐를 따라서 이거 속도가 빨라 아니면 속도가 늦어 이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요. 실제 빅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속도는 기존에 얘기하는 속도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다르냐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RDBMS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제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속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례를 보신다면 뉴욕타임즈에서 신문으로 제공하는 이런 오프라인의 데이터를 온라인화하는 이런 PDF로 바꾸고자 설계를 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했다면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인메모리 기반의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한 24시간 만에 원하는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처리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은 빅데이터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형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처리하는 데이터들은 일반적으로 정형적인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정형적인 데이터,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내려오는 그런 뭐 시스템 로그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글들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은 사람은 어떤 글을 통해서 의미를 인지할 수 있지만 기계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를 보신다면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예를 많이 들 때는 이제 XML 같은 형태 아니면 HTML 같은 형태의 그런 데이터들이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반정형 데이터들을 보시면 어떤 네임에 어떤 값들이 매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값들은 사람이 봤을 때 이름이 홍길동이고 나이가 뭐 20대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을 인지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매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형적인 요소도 비정형적인 요소도 모두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해서 반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좀 분류하다 보면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형적인 데이터들은 굉장히 작은 양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형적인 데이터들을 전체 데이터를 한 100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가 정형적인 데이터다. 그런 데이터를 보면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엑셀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류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실제 데이터를 본다면 정형적인 데이터보다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사진, 그리고 음악 파일, 그리고 뭐 시스템에서 떨어지는 로그라든지 뭐 아니면 뭐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문서 같은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런 기존 시스템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형적인 데이터 한 20% 정도만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정형적인 데이터 외에도 반정형 데이터라든지 비정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본다면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가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종류랑은 상관없이 이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 있는 데이터냐, 이런 데이터들을 본다면 이 데이터도 빅데이터라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 관리를 할 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CRM 시스템을 예를 든다면 언제 누가 어떤 일을 많이 하더라, 이런 내용 패턴을 가지고 그 고객에게 뭐 뉴스레터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SMS 같은 형태를 발송을 해서 고객 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작은 데이터들도 정확성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빅데이터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정합성이라든지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 신뢰성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가변성입니다.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예전에 이런 의미하는 데이터가 지금에 왔을 때는 다른 의미를 갖거나 아니면 어떤 해석 방식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전혀 달라지는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차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는 수레 같은 형태의 것들을 뭐 차라고 얘기했다면 요즘은 뭐 자동차 같은 형태들을 차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대화의 내용들을 보면 별로라는 내용들이 부정적인 표현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표현들도 많이 활용을 했던 이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서는 별로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시대가 흐름으로써 그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도가 다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자기 생각을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뒤에 대한 문맥들을 판단을 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가변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